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자리한 곳, 한 폭의 수목화처럼 담백한 운치를 지닌 곳, 그림자도 쉬어갈 것 같은 청신한 이곳에서 한 해 끝을 정리하고 한 해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한 해 이제 보내고 맞이하는 게 해남에서 땅끝마을에서 보내려고. 끝으로 온다는 게 가장 일탈의 느낌이 나는 절인 것 같아요. 묵은 해를 보내며 지나쳤던 욕심을 버리고 다가오는 해를 맞으며 올곧은 마음을 채워보려 합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참회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떳떳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죠. 보는 이의 눈매마저 선하게 만드는 이곳이라면 녹슨 마음을 흘려보내고 깨끗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한 해남 미황사. 겨울 나뭇가지들이 사이좋게 사찰로 향하는 길을 내줍니다. 눈부시게 하얀 달마산을 병풍처럼 두른 미황사. 소박하게 자리한 사찰은 단아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얀 눈과 함께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어떻게 되세요, 둘 분이서? 아, 엄마하고 딸이에요. 네, 아늑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치가 아름다워서 눈까지 와줘서 네. 눈이 좋은 와서 추억이 되고. 눈이 많이 와서 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은 금세 열흘을 가시게 합니다. 오늘 모녀는 이곳에서 어떤 추억을 담아갈까요? 일부러 연출시킨 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조윤재. 아니 내가 잘못했어. 먼 데서 오셨는데 너무 좋은 이게 설국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눈이 너무 예쁘게 오는 거예요. 본인이 오자고 했으니까. 맞아. 템플스테이 등록을 하고 참가자 명찰도 받습니다. 따님 밤새도 괜찮아요? 얘요? 네. 괜찮아요. 언니 그 지금 손에 드신 게 뭐예요? 이거 침낭이요. 그럼 이건 왜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스카우트에서 야영을 많이 해봐가지고 춥다고 그래서 이불 들고 가는 것보다 폼나잖아요. 몹시 추울 거라는 일기예보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야영은 많이 해봤지만 사찰에서의 하룻밤은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합니다. 공부하나 보다. 상을 펴는 거 보니까 밥상은 아니겠지? 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밥상은 아니. 오게 갑시다 할 때 오케이 하고 바로 접수하고 온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어제 바로 찾아보고 바로 왔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리가 있어서 너무 기뻤죠. 더워.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네. 이 끝에 분도 서울에서 오셨어요? 저는 수원이요. 미황사를 찾은 3명의 여인들. 무엇이 그녀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미황사에서 다 만난 사람들.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여름에 청년 출가학교 참가했었는데 그때 미황사 너무 예뻤어가지고 이런 몰골로 다시 와. 한 번밖에 안 왔는데 되게 여러 번 온 것 같은 느낌. 아 부끄러워. 저희도 왠지 모르겠는데 왔어요. 마성의 절이라고 저희끼리 부르는. 10여 년째 진행되고 있는 미황사 템플스테이.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올해 역시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하고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미황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눈이 올 거 예상은 아마 안 하시겠죠. 근데 눈이 오니까 더 예쁘죠. 오시기는 힘드셔도요. 예, 오셔서 좋아하십니다. 눈이 와서 하얀 달마산 보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반기는 듯 온 세상에 뿌려진 하얀 눈. 눈꽃으로 갈아입은 사찰은 또 다른 멋을 선물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달마의 법신이 대웅전으로 가는 길을 맞아줍니다.
보물 947호로 지정된 대웅전.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단청도 세월에 씻겨 나갔지만 그 모습이 더 그윽합니다. 고색창연한 사찰의 모습은 끊임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만듭니다. 본격적인 템플스테이가 시작되기 전 잠시 틈이 생긴 사람들은 이곳저곳 사찰을 누비며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좋으네요. 여기 산하고 이렇게 있는 저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즈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검은 돌에서 나온 소가 경을 싣고 가다 죽은 자리에 세워진 미황사. 검은 돌에선 소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서의 1박 2일 동안 내 마음속에선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하는 것, 이제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참회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떳떳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죠. 여기는 그 서해 바다를 향해서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노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절이다. 이렇게 개개인들이 1년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밝고 떳떳하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황사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절이죠. 폐허와 같았던 미황사를 지게를 지고 돌을 나르며 템플스테이 명소로 가꾼 금강스님. 그런 스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의 첫 번째 방법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입니다. 템플스테이의 첫 시간은 사찰과 친해지기 위한 사찰 예절 배우기로 진행됩니다. 하나둘 자리를 잡고 스님 말씀에 경청할 준비를 합니다. 다 오셨죠? 안 오신 분도 들어오세요. 우선 이제 눈도 오고 그러는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절에서는 이제 부처님 기본 계율에서 살생계, 불살생계가 있는 것처럼 살생을 안 하고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제 식물이나 나무나 꽃가지나 또는 이제 하다못해 벌레 같은 거라도 함부로 잡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문을 통해 사찰에 처음 들어올 때나 정강이나 법당에 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합장 반배로 예를 피하고 들어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교의 예법인 합장도 직접 해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양손을 모아서 심장 부분에 가볍게 대고 허리를 45도 이상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이 합장인데 기본적인 예법들을 배우고 앞으로의 프로그램들을 살핍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데 반가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희 7월 달에 청년 출가학교라고 20대 청년들이 출가를 마음 있는 친구들이 미양사에서 8박 9일의 출가학교 프로그램을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해넘의 해머지까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에 워낙 이렇게 차도 같이 마시고 그랬어서 잘 웃어주시고 안면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래서 부처님께선 인연을 중히 여기셨나 봅니다. 미황사와의 인연이 길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고슬고슬 맛있는 연기가 납니다. 저녁 공양 시간. 각자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와 감사하게 먹고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공양의 기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일은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찰 음식들은 간소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처음 맛보는 사찰 음식이지만 그 맛이 꿀맛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 그릇 뚝딱 비워냅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네. 아니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 절밥은 처음 먹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김 더 먹으려고요. 김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네. 저 원래 나물 좋아하거든요. 이거 없어져 빨리 가. 네. 저녁 공양이 끝나고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2년의 마지막 해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2012년의 얼굴이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낌없이 살았던 지난해를 미련 없이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꺼이 맞이하려 합니다. 이렇게 땅끝마을까지 와서 그래도 한 해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올해 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거 정리하느라 생각하느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지 스님도 직접 나오셔서 저물어가는 해를 배웅하십니다. 스님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은 의미가 큽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보다 오히려 차분히 저 노을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한 정리, 새로운 것에 대한 다짐. 지난 일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다짐들로 저무는 해를 보냅니다. 어느덧 저녁 예불 시간입니다. 공경의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저녁 예불. 경전을 읊으며 경건한 자세로 절을 합니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스님들께서 상의를 하시더니 분주하게 법당을 정리하십니다. 이리저리 책상을 옮기시고 무대를 마련하시는데요. 스님께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하고자 산사에서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천년고찰에서 듣는 우리 소리에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지난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을 날려보냅니다. 국악에 이어 이번엔 포크송이 준비됐습니다. 가객 정용주의 연주에 맞춰 모두 함께 입을 모읍니다. 한데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니
어느새 어색했던 사람들도 한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미황사에서의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 일정이 있기까지 잠시 개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요? 왜 여기 와서 숙제를 해요? 여기서 너무 심심해 할 게 없으니까 숙제라도 해야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나 보네요. 신나고 재밌는 첨단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여전히 템플스테이를 심심해하지만 아버지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드님 두 분은 좋아해요? 여기 오면? 오자 그랬을 때? 아니요. 심심하라 그러죠, 여기 오면.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예 스마트 기기를 다 뺏어놨는데 오늘은 지금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여기 오면 조금 글쎄 좀 쉽지는 않죠.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는 않은데 1년에 뭐 하루 이틀이니까 한 번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아마 이제 차츰 좋아지겠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집에서는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저희는 또 따로따로 막 엄마는 집안일하고 아빠는 TV를 보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오니까 더 가까이 지내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아들과 책을 읽는 아버지.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부자는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을까요? 우리 아들은 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적응하느라고 바쁘고 우리 딸은 또 이제 고1이니까 공부하느라 바쁘고 전부 다 바쁩니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여기 오니까 어때요? 이 바쁜 게 딱 중단이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면서 다 잊어먹고 이제 이번엔 저희가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서울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그냥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얘기할 시간도 많고 서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시간도 맞추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 서울에서는 잘 맛볼 수 없는 자연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스님 말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1년을 되새긴다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친구 같아 보이는 모녀는 옷가지를 정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수달꽃을 피웁니다. 단 둘의 시간이 참 단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데. 네, 근데 뭐 여기 와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좀 결과는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네, 별로 안 좋았고 한 번 더 하는데 그냥 오늘 와서 마음 정리하니까 좀 더 의지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딸이 되게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저 딸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얘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방학 동안은 재수를 하든지 그냥 대학을 가든지 그냥 이제 가만 놔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딸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더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딸이 저는 뭐 같이 따라왔지만 기쁘네요. 밤이 어둑해지고 한 참가자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자하로 가요. 자하로 법당에 가는 거. 9시 반부터 있대요. 참여정진. 이게 뭐예요? 그냥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1년 한 해 동안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와서 참여하고 다 이렇게 버리고 가라고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뭐 하러 정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참외 그거. 네. 저요? 고3 1년 동안 공부 안 한 거? 엄마 속썩인 거? 그런 거? 어머니는 딸한테 잔소리한 거? 참외 좀 해야겠다. 그런 시간인가요? 지금 가시는 게? 네, 한 해 동안 했던 거 다시 한번 둘러봐야죠. 한 해 동안의 반성거리를 품에 안고 법당에 들어섭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 시간을 통해 참 나를 찾고자 합니다. 참회 정진 시간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이제 불교 수행 중에서 자기 몸과 입과 생각으로 그 잘못 지은 업들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은 푸른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푸른 하늘이 기본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흰구름이 끼고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로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푸른 하늘은 기본인 것처럼 바로 우리한테는 자유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한 마음, 한없이 한량없이 밝은 마음, 지혜가 가득한 마음, 덕스러움이 가득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먹구름, 욕심으로 인한 먹구름, 또 성질냄으로 인한 먹구름, 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먹구름, 이런 먹구름만 제거한다면 푸른 하늘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자신을 태워 주위에 좋은 향기를 주는 향처럼 스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참회의 발언문을 함께 읽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혜를,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수행 정진합니다. 도량에서 함께 수행 정진하는 이들이여, 자비도량 참회법은 현몽을 받아 신음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부디 굳건한 마음을 일으켜 나쁜 뜻과 욕망을 꺾어버리고 그동안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는 뜻으로 다 함께 절하고 잘못을 이웃지십시오. 아무쪼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간절히 참회한 다음 바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 모든 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서원해야 한다. 연부를 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죄를 소멸시키고 무량한 복을 짓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세 소리에 맞춰서 108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담아놓고 채워놓으면 아무것도 그 다음부터는 채울 수가 없어요. 비우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모든 것들이 다 차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을 때, 완전히 비웠을 때 세상은 자기 안에 가득하게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은 바로 욕심스러운 마음을 비우고 또 성내는 마음을 비우고 어리석은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청정함이 가득하고 고요한 마음이 가득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낸다면 그 정성스러움이 가득 차집니다. 108배는 자만, 의심, 미움 등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욕심을 버리는 절입니다.
일배 일배 절을 올릴 때마다 뉘우칩니다. 내가 미안해할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많은 짐을 지우고 살았구나. 동시에 시시비비에 집착하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고 흩어졌던 본연의 마음들을 모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고 맑고 밝은 발원들을 세웁니다. 까마득했던 108배 수행이 끝났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심신을 정리합니다. 참회를 통해 잘못한 일들을 비워냈으니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한결 맑고 가볍습니다. 참회정진은 이제 1년 동안 살다 보면 이 몸으로 혹시 잘못된 행위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입으로 또 잘못된 행위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으로도 이제 잘못된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나머지 찌꺼기들을 싹 연소시켜서 없앤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발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몸으로 그 좋은 행위들, 남을 돕는 행위들, 또 입으로 늘 진실된 말을 하고 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하고 또 마음도 늘 밝은 마음 그리고 고요한 마음, 행복한 마음들을 늘 갖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늘 행복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참회의 정진 자리인 것이죠. 108배가 끝나고 차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고된 수행 끝의 다과는 달콤합니다. 스님과의 소담한 대화는 순식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고통을 줄여주는 듯합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만 해요. 또 새해에는 좀 더 주변도 돌아보고 뭐 나쁜 마음들도 좀 착하게 먹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또 같이 다 108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다 해서 되게 큰 성취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몸도 많이 힘들고 좀 많이 북적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와도 될 정도로 또 다시 한번 또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게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꼭 와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연말에 참여한 건 처음이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고 한 해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이제 이렇게 깨끗이 그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고 타종식을 준비합니다. 이번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참가자 모두가 타종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되게 새로운 기분이네요. 이 그러니까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종을 치려니 제종 직접 쳐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되게 올해는 좀 새로운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먼저 스님의 타종이 새로운 한 해를 알립니다. 타종은 불교관에 의해 33회 이루어집니다. 33이란 숫자는 신들의 세계를 일컫는 도리천의 다른 이름 33천에서 비롯됐습니다. 타종에는 그곳 사람들처럼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원을 담아 종을 칩니다.
방어막에 퍼지는 종소리만큼이나 소원하는 것들이 힘껏 펼쳐지길 발원해봅니다. 타종이 끝난 사람들은 연등을 들고 경례를 돕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도 등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잊지 못할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되게 고요한 눈길을 등불을 들고 걸으니까 제 새로운 2013년도 이렇게 조금 고요하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종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모습으로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올해 새해 2013년 내내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안 힘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걷고 계세요? 뭐 아이들 집안에 바라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지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지금 이 시간의 기억들이 삶의 정전에 직면했을 때 작은 불빛이 돼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새해 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 날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모든 중생과 더불어 회양하겠습니다. 그냥 식구들 건강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지난 한 해 그냥 한번 돌이켜보고요. 그냥 좀 편안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던 달도 저만치 기울어져 가고 시간은 어느덧 새벽 4시를 가리킵니다. 아무래도 철야정지는 무리일까요? 잠시 틈이 생긴 시간, 대부분 잠을 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일어날 줄 모르고 그래도 어른들은 나갈 채비를 합니다. 아드님 못 일어나시네요. 예불 드려야지. 일어나자. 졸려요? 네. 머리는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다시 눕고 맙니다. 지금 어때요? 더 자고 싶어요? 네. 그럼 더 자면 되잖아요. 더 자면 또 못 일어나요.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를 따라 나서는 아이. 의지가 대견하지요. 참가자들이 철야정진을 하는 가운데 한편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공양간 사람들. 미황사 음식이 맛있는 이유입니다. 새해 첫날 첫 메뉴는 떡국. 한가득 떡을 넣고 정성을 다해 끓입니다. 몇 바구니째 떡을 넣는 것을 보니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많긴 많나 봅니다. 한 150명 정도?
절에는 고기를 못 쓰니까 고기 대신으로 버섯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기로 맛을 내는 일반 떡국과 달리 사찰 떡국은 버섯을 사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떡국이 맛있게 익어가고 반찬들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녁 공양과 마찬가지로 아침 역시 각자 음식을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새해 떡국을 먹는 것은 흰색의 음식으로 한 해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고 긴 가래떡처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수와 풍요를 바라며 떡국을 먹습니다. 우리 수험생도 맛있게 떡국을 먹고 있는데 늘 같이 계시던 어머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야? 어디 쓴 것 같아요? 카메라를 비춰보세요, 빨리. 카메라 돌려보세요, 빨리. 이거. 저희 엄마 주무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더 쌩쌩하고 그렇다니. 드세요. 저 떡국인데. 네, 맛있네요. 아, 네. 네. 떡국을 먹으며 덕담도 주고받고 여느 해와는 다른 새해 아침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 생전에 이렇게 온 가족이 새벽 5시에 밥을 먹은 적이 없어서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내면서 발언한 많은 것들을 잘 먹고 열심히 잘 힘내서 해야 되겠다. 그런 힘을 주는 떡국인 것 같아요. 떡국으로 속을 든든히 채우고 이제 해맞이를 갈 채비를 합니다. 예, 가운데서 대충 이제 비치면서 그 길만 이제 좀 미끄러우니까 그걸 할게. 뭐 파란 데를 내가 이제 옷 든든히 입으셨습니까? 예. 예, 날씨가 추우니까 옷 잘 껴입기 바라고요. 올라가서도 좀 해가 뜨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으시고 특히 이 땅이 얼어서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정확히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예. 눈 맞으시면서. 달이 보여서 해가 보일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오네요. 근데 이제 구름에 가리긴 해도 해는 본래 뜨니까 구름에 가려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는 뜨죠. 뭐라고요? 마음속에 해는 뜨죠 그래도. 아 추워.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으니까 잘 발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눈까지 내려서 과연 잘 올라갈 수 있을지 해는 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럿이 같이 가니까 용기를 얻어서 갈 예정입니다. 선생님 뒤를 따라서 출발하시고 천천히 갈 테니까 차근차근히 길 조심하시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해맞이는 달마산 정상 부근 금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빛이 난다는 샘 금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해를 만나길 고대합니다. 저마다 소망을 품고 작은 전등에 의지해 산을 오릅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며 인생에서 직면했던 수많은 난관들을 생각합니다. 산을 오르며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긍정을 배우는 중입니다. 많이는 안 힘들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아유, 시원하고 좋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도반들과 함께이기에 든든합니다. 근사한 풍경 역시 산을 오르는데 친구가 돼줍니다. 조심해.
드디어 정상 부근에 올랐지만 해는 나타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힘들게 올라온 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양은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시죠? 예, 주셔야 되는데. 기다려줘요. 만약에 못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보고 하면요? 응. 나 억울해서 안 되는데. 얘 정상까지 와서 꼭 보고 와야 되는데. 저거 봐봐, 지금. 예. 아, 그쪽에서 올라오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구만. 이제 어머, 올라오네. 올라온다. 어머.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해가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태양은 차가웠던 우리 가슴을 뜨겁게 물들입니다. 해처럼 밝은 사람이 돼야겠다. 올해는 좀 잘 될 것이라고 좀 다짐을 하고 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 바다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사방이 다 보이는 데서 좀 새해는 더 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왔어요. 이곳에서 염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황사에서의 1박 2일은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앞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곳. 도시의 소음 대신 새벽을 가르는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곳. 무엇보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 삶.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를 찾았습니다.